반갑습니다. 홍리성유역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를 성장시키는 나와의 대화법에서 제8강 짜증, 화는 왜 나는 것인가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자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에는 대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바르게 행하면 화 낼 일이 없다. 이해가 안 되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남에게 화 낼 자격이 누구에게도 없다. 대자연은 화냄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입니다. 동양 사람은 이목체면을 중시해요. 다치기 전에 먼저 알고 피합니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정도가 깊을수록 홍이 인간에 가깝습니다. 홍이 인간이 인류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인성 공부가 되기 전에는 삶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서양 사람들이 삶에 자유분방한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홍이 인간이 인성 공부가 깊어지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짜증,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짜증이나 화를 내어놓고도 못 알아차립니다. 상대는 나의 말이나 행동에 반응을 합니다. 나의 명령하는 말, 반말, 큰소리, 신경질, 비아냥, 무시, 표정, 간섭, 투덜거림, 불퉁함, 냉담함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과 말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화난 상태를 알아차리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남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상대가 기분 나쁘다는 행동을, 반응을 하면 내게 문제가 있음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짜증, 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화는 점점 자라납니다. 둘째는 자신의 질량보다 욕심이 가할 때 발생을 합니다. 셋째는 실력이 안 되면 소화를 하지 못하고 처리 능력이 없어서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화는 시작이 됩니다. 짜증, 화가 일어나는 순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표를 보면 1단계에서는 실력이 없으며 즉 질량이 낮으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소화가 안 됩니다. 2단계에서는 소화가 안 된 것을 방치를 하면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단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또 방치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4단계에서는 짜증이 나는데 해결을 안 하게 되면 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안 되어서 성이 나는 것이죠. 5단계를 보면 성이 나는데 방치를 하면 화가 나게 됩니다. 화가 나는데 내 방성을 하지 않으면 나는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할 일을 크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6단계를 보면 화가 나는데 이것을 풀지를 않으면 분노하고 폭발합니다. 화로 인해서 나는 상대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화를 조정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7단계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면 폭발하면서 영혼이 병이 듭니다.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암울해집니다. 종양, 혈압, 사고, 봉병 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소화가 안 돼서 시작되지만 끝은
병들고 맙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싹이 탈 때 공부를 해야 하겠죠. 일어난 한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한은 나면은 내어라. 그러나 알고 내어라입니다. 화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찾아라. 막을 수 없다. 방치하지 마라. 더 큰 일이 일어난다입니다. 짜증이 날 때부터 내 모자람을 알고 진리 생활도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내가 잘 못 보이려고 환장을 한 거나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겠죠? 화를 해소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100일 때 나의 못이 40%, 주위 환경이 30%, 자연과 조상에서 오는 것이 30%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것을 진보성으로 봅니다. 진보성으로 보면 긍정적 측면에서 일을 해결하기 때문에 화를 소화할 수가 있죠. 진리와 생활도 공부로 실력을 갖추고 상대와 언론하고 이해되면 씻겨진다입니다. 이것이 소통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된다. 반드시 소통에는 상대의 자유의지와 존중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겸손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약간의 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술은 우리의 긴장된 것을 완화시켜주고 서로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래서 상대와 소통할 때 냉랭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술이 필요합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원이나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 서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화를 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윗사람은 해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랫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윗사람은 그 모르는 것을 풀어주고 이해시켜 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윗사람인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일로 보지 말고 관계성으로 보아라입니다. 일로서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관계성으로 아랫사람으로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었구나 이렇게 하고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윗사람은 해결자입니다. 아시겠죠? 화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참지 말고 즉시 의논해서 풀어라입니다. 궁금하거나 또는 의문이 들면 즉시 바르게 질문을 해서 풀도록 해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 욕심을 가져야 한다. 내 질량보다 가하면 처리가 안 된다입니다. 실력은 낮은데 이상은 높으면 따라잡지를 못해서 힘들게 됩니다. 지식과 생활도를 꾸준히 배우고 익혀서 실력을 갖춰라. 나의 이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커지겠죠? 내 실력도 계속 키워나가면 바란스가 맞아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은 공부가 안 되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실력은 신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가 하는 것이다. 신에게 무릎 꿇고 비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라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봐라.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잘 되면 화가 안 나는 것이죠.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잠시 중지를 하고 물을 한 컵 들이키고 호흡을 조절한 후에 다시 재개를 하면 큰 소리가 안 나오고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한 사욕이 있는지를 자신을 관찰하라입니다. 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면 의사결정이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평소 자연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밝혀라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늘 이렇게 즉시 풀어줘야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모르면 흡수를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해라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불평과 짜증이 나오면서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나는 옳다 하지만은 옳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쌓여서 소멸되지 않고 있다가 일정한 양에 차면 상대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내게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흉한 얘기가 들려오고 방치를 하면 사고로 오게 돼요. 화나게 하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면 상대의 잘못 30%, 나의 잘못 70%.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운용되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잘못이 녹여져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흡수하여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풀어내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거 나를 먼저 알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질량을 키워가면 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 분수를 알고 내 실력만큼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의 범위가 너무나 방대해서 이것을 13분 안에 줄인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공부는 유튜브 정법 강의를 통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 공부하시기 바라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메일로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또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안녕.